이야기는 어느 가을 오후 민준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화장대 위에서 작은 변화, 낯선 벨벳 상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거실에서는 아들 준서가 레고를 조립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내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한,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는 침실로 향하며 옷을 갈아입으려다 무심코 서연의 화장대 위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곳에 평소에는 없던 짙은 남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앤티크한 디자인의 은재 로켓 목걸이가 있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서연의 취향과는 조금 다른 낯선 물건이었다. 서연아, 이거 뭐야? 민준의 물음에 주방에서 나오던 서연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내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 그거? 엄마가 주셨어. 오래된 거라고. 안 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평소라면 이것저것 설명을 덧붙였을 그녀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그렇게 말하고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야라며 화제를 돌렸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균열의 시작이었다. 주말이 되자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옆집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의 가족과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로 이어졌다. 민준과 지훈은 회사 동료이자 서로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막역한 사이였고, 그들의 아내인 서연과 하윤 역시 친자매처럼 가까웠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른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보였다. 서연은 유난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민준이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앉아 그녀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그의 손을 슬며시 밀어냈다. 피곤해서 그래. 여보. 그 한마디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반면 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활기찼다. 평소보다 목소리는 컸고 쉴 새 없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농담을 던졌다. 마치 자신들의 우정이 얼마나 굳건한지 억지로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민준은 보았다. 지훈의 불안한 눈빛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서연에게로 향하는 것을. 그건 단순한 친구의 아내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민준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이라는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든 서연의 옆에 누워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변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거리감. 그 거리의 시작이 혹시 저 비밀스러운 로켓 목걸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며칠 뒤 민주는 서연의 핸드폰으로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 잠시 빌렸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최근 통화 목록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을. 단 한 개의 기록도 없이 실수로 지웠다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청소였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필사적인 흔적. 그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이와 아내가 모두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았. 그의 얼굴 위로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일렁였. 몇 번의 검색 끝에 그는 아주 작은 크기의 고성능 녹음기를 주문했.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 정말 만약을 위해서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 이 작은 기계를 그녀의 차에 숨기는 순간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하는 서연을 배웅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 손안에 든 차갑고 단단한 녹음기에 감촉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에서 범죄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으로 아내의 차 조수석 아래 깊숙한 곳에 그것을 밀어넣었. 일주일 후 민주는 자신의 서재,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헤드폰을 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고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속삭임과 함께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잡음 섞인 소리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 그의 아내 서연,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옛날 생각난다. 지훈아, 우리 대학교 때 갔던 그 바다 기억나?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과 짙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 그 바다는 민준이 서연에게 청혼했던 바로 그 장소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민준이 형 볼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서연아, 널 보면 모든 걸 잊게 돼. 아. 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 이어지는 것은 짧은 침묵. 그리고 민준의 귀를 찢는 듯한 입맞춤 소리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 헤드폰이 귀를 태울 듯 뜨거워졌고 방 안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의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인두가 그의 심장을 지지는 듯했다. 며칠 전 술에 취한 지훈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며 형은 내게 친형이나 다름없어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위선적인 얼굴 위로 지금의 목소리가 겹쳐지자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 대신 그 뜨거운 고통은 서서히 식어가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얼음처럼 날카로운 분노였. 민주는 헤드폰을 벗어던지고 거울 앞으로 걸어갔. 거울 속에는 슬픔에 찬 남자가 아닌 눈빛이 죽어버린 낯선 남자가 서 있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물은 사치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 이것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완벽하고 잔인한 계획이 필요했.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아들 준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 식탁에는 민준과 서연 단둘만 남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지만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았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 회사 이야기를 하고 주말 계획을 물었다. 서연은 그의 태어남에 오히려 더 불안한 듯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서연이 화장대에 두었던 그 앤티크 로켓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거 참 예쁘네. 어머님이 주신 거라 했지? 어머님께서 안목이 참 좋으시네.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려. 아이?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 그녀는 위험을 감지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다니까. 아우. 거짓말.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물체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세상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며칠 전 민준이 주문했던 바로 그 녹음기였다. now. 서연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녹음기와 민준의 텅 빈 눈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절망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더니 이내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여보, 용서해줘. 내가 다 버릴게. 응? 다 끊어낼게. 제발, 준서 아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들끓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인 민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모든 걸 알고 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순간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익명의 메시지. 이건 또 누구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제3의 인물.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수로부터 오는 혼란까지. 만약 당신이 민준이었다면 이 익명의 문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민준은 아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익명의 메시지를 노려보다가 바닥에 엎드린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의 입가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네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모든 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일 우리 네 사람 다 같이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좀 나눠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모든 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일 우리 네 사람 다 같이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좀 나눠야겠어. 다음 날 민준의 집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창백하게 질린 남편 지훈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서연을 보며 점차 표정이 굳어갔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즐기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서연이한테 다 들었어. 자네와 내 아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말이야. 지훈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하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민주는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난 용서 같은 거엔 관심 없어. 그런 건 신한테나 구하라고. 내가 원하는 건 공평함이야.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내. 류, 형, 미쳤어? 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하윤이는
하윤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민주는 지훈의 절규를 가소롭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밝혔다. 거기에는 그들의 회사 인사팀과 윤리위원회 앞으로 보내는 메일이 작성되어 있었. 제목은 박지훈 부장과 제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이 메일이 전송되면 어떻게 될까? 지훈아, 넌 회사에서 잘릴 거고 업계에 소문이 쫙 깔리겠지. 내 딸 예린이는 학교에서 바람난 아빠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거고 하윤 씨는 평생을 배신감 속에서 살게 되겠지. 선택해. 이 모든 걸 감당할지 아니면 내 제안을 받아들여 이 비밀을 우리넷만 아는 것으로 할지.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협박이었. 지훈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옆에서 하윤은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얼굴로 공포에 질려 있었.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죽은 듯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지옥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 그날 밤 민주는 하윤을 데리고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하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 민주는 차갑게 말했. 이건 복수야. 하윤 씨, 원망하려면 당신 남편을 원망해. 당신의 순진함과 내 아내의 욕정이 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왜? 그는 하윤에게 다가갔다. 하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공포와 절망에 빠진 그녀는 민준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 밤 하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 그것은 욕망이 아닌 오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잔인한 의식이었. 민주는 하윤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비틀린 만족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함께 부서지고 있었. 같은 시각 민준의 집, 텅 빈 거실에는 지훈과 서연만이 남아있었.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공간은 이제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찬 감옥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 과거의 미래가 짜릿한 금단의 열매였다면 지금의 시간은 썩어 문드러진 의무일 뿐이었.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No.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열정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죄를 확인하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만이 존재했. 한때 불타올랐던 사랑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역겨운 행위로 전락했.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비췄.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한 민주는 기계적으로 옷을 입고 모텔을 나섰다.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공허했. 그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 그저 또 다른 패배자일 뿐이었. 피로에 절어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문 아래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 누구지? 이런 이른 시간에 그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집어들었. 그리고 봉투를 여는 순간 그의 손이 굳어버렸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 바로 어젯밤 그가 하윤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 순간 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 익명의 문자, 그리고 이 사진.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 자신의 완벽한 복수극에 초대하지 않은 관객이 나타난 것이다. 그날 이후 지옥의 룰렛은 매주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돌아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만남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병적인 의식일 뿐이었. 민주는 하윤을 더욱 거칠게 다루며 자신의 불안을 표출했고 지훈과 서연은
서로의 얼굴에서 파멸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뿐이었다. 익명의 협박은 더욱 대담해졌다. 며칠 뒤 민준의 회사 우편함에는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지훈과 서연이 주고받은 애정 섞인 문자 메시지들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프린트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들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민준의 의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서연을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너도 한패지? 나를 갖고 노는 건가?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서연은 공포에 질려갔고 한때 연인이었던 지훈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그 역시 민준의 감시와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대는 난파선의 조각일 뿐이었다. 그들은 은밀히 만나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가진 돈을 모두 모으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자는 절박한 약속. 하지만 그들의 발목에는 민준이라는 족쇄와 정체 모를 감시자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했지만 그 온기 속에서는 희망 대신 절망의 냄새만이 짙어질 뿐이었다. 네 사람 모두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가장 연약해 보였던 하윤만은 달랐다. 그녀는 말이 없어졌고 웃음을 잃었다. 늘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민준의 강압적인 요구와 남편의 기만적인 위로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평일 오후 하윤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친구의 집이 아닌 도시 반대편에 위치한 한법률 사무소였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모습은 180도 변했다. 겁에 질려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이 펴졌고 공허했던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모든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하윤은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여성 변호사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그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지훈과 서연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내역, 민준이 자신을 협박하며 전화했던 모든 통화의 녹음 파일, 그리고 모텔에서 강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던 순간에 소름 끼치는 음성 기록까지.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 치밀한 증거 수집가였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남편분과의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김민준 씨에게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걸렸다. 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만들고 싶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요.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복수, 심판이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운명의 금요일이 다가왔다. 그 주 내내 하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그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했다.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주말 동안만이라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여기서 더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지훈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을 보며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주일 중 가장 끔찍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척 아내의 등을 두드리며 흔쾌히 허락했다. 그래, 그게 좋겠어? 푹 쉬고 와. 내가 주말에 예린이 잘 돌보고 있을게. 하윤이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참을 수 없는 해방감에 휩싸였. 그는 아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 그날 밤 지훈의 아파트는 안식처가 아닌 절망의 동굴이었. 와인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어떠한 설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눈에서 자신들이 갇힌 지옥의 깊이를 확인할 뿐이었. 오늘 밤만이라도 다 잊자. 서연의 말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우리 정말 도망갈 수 있을까?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시자. 그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들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비.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 하유는 분명 주말 내내 집을 비운다고 했는데 철컥. 어른쇼. 문이 열렸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역광으로 비치며 문 앞에 선 세 사람의 실루엣을 그렸.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하윤이었.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알던 그 나약하고 상처 입은 하윤이 아니었.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슬픔 대신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두 명의 제복 입은 경찰과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서 있었. 완벽하게 준비된 심판의 서막이었. 하윤아, 이게 무슨...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 서연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윤은 소리치지 않았.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 참 아늑하네. 내 남편이랑 내 제일 친한 친구의 아내가 함께 있기엔 말이야. 내 집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두 사람? 그녀는 울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 그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었다.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경찰에게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박지훈 씨와 저기 있는 서연 씨의 불륜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과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의뢰인 하윤 씨가 옆집에 사는 김민준 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통화 내용과 상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란스러운 소리의 복도에는 이미 호기심 가득한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들기까지 했. 열린 현관문은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위한 무대가 되었.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잔인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저 집 남자랑 옆집 여자랑 바람났대. 세상에, 경찰까지 온 거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던데. 옆집 남자가 저 여자를 강제로.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가 그들의 공개적인 스캔들로 들썩였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민준이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 그는 경찰들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는 하윤을 보며 혀를 찼다. 하윤아,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리 와. 형님이 해결해 줄게. 그의 위선적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윤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 민준 자신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
이건 복수야. 하윤 씨, 원망하려면 당신 남편을 원망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명백한 증거 앞에 민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 자신이 가장 나약한 피해자라고 믿었던 하윤의 완벽한 반격. 자신이 설계했다고 믿었던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김민준 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비추는 경찰차의 경광등,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핸드폰 카메라 불빛, 절망에 빠진 서연의 얼굴, 넋이 나간 지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 민준의 마지막 시선이 향한 곳은 아내도 친구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연약한 희생양이라 여겼던 하윤을 바라보았.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 그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 그 눈빛 속에서 민준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그의 잔인한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들 모두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 지훈과 서연의 삶 역시 철저히 파괴되었. 공개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 그들은 곧바로 이혼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 서연은 아들 준서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겼고 아이는 충격 속에서 외가로 보내졌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엄마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지훈 또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숨어 지냈다. 한때 불타올랐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를 볼 때마다 끔찍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흉터이자 평생을 따라다닐 족쇄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윤은 승리자였을까? 그녀는 법적인 정의를 얻었고 상당한 위자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딸 예린의 손을 잡고 아무도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먼 도시로 떠났. 하지만 그녀의 밤은 여전히 악몽으로 가득했. 낯선 남자의 친절에도 움찔놀라 몸을 사렸고 한때 당연했던 인간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 결국 이 지독한 복수극에는 승자가 없었. 모두가 패배자였. 한순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용서 없는 증오. 그들이 뿌린 씨앗은 결국 모든 것을 불태우는 파멸의 열매로 돌아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했던 가정을, 서로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을 모두 잃어버렸.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쓰라린 후회, 그리고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관계들 뿐이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불태우는 불길이 아닐까? 삶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칼을 들고 상대를 겨눠야 할까? 아니면 아물지 않을 상처를 감수하고 돌아서야 할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내 사람의 이야기는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증오의 잔해 속에서는 그 어떠한 승리도 피어날 수 없다는 것을